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의 국빈 방문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이뤄지는데 국빈 방문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대거 이끌고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미국 국빈 방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다음 주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122명의 경제사절단에 대해서 이제 동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관련된 그 풀어내야 될 숙제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 그 작년 그 사우디 왕세자 방한 시 대기업 총수들이 다수 좀 모였던 그 좀 내역이 있었는데 그랬죠. 그 부분들을 통해서보다도 이번에 최대 규모를 그 경제사절단으로 보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현지에서 미국 주요 기업 및 기관과 다수 MOU를 좀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그 방미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네, 기업들의 입장에선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많습니다. 뭐 심지어 지금 최근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그 IRA와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죠. 있지만 결국 지금 반도체 관련돼도 반도체법도 있고요. 있죠.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 이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사실상 이번에 가서 그 공급막 협력과 그 첨단 과학기술 협력 그리고 세이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 및 첨단 기업 투자 유치를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상모 그 경제수석이 이제 뭐 그 발언하기를 경제 정상 외교를 구체화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야 되고요. 일정이 굉장히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한미 주요 경제인들과 함께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전경련과 미국 그 상공회의소가 있는데 공동으로 주최하는 첨단 산업 포럼에 참석을 할 예정이고 또한 그 미국의 그 나사가 있는데 나사 소속에 있는 고다트 우주센터를 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나사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고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 또 MIT 방문하고 하버드대 연설도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과의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활로를 개척할지 이 부분들이 좀 주목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경제사절단의 규모가 122명이라고 했어요. 네네. 거의 역대급으로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느 기업들이 이제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순히 좀 대기업 위주로만 포커스를 맞춰서 갈 줄 알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또 중소기업 대상에도 좀 굉장히 좀 눈여겨보는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네. 있더라고요. 사실상 좀 더 살펴보니까 어떻게 이제 선정 기준이 됐나라고 살펴보니 정경련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진행을 했는데 그 신청서를 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한 기업들 대상으로 좀 선정을 했고 주요 경제 단체 대표와 관련 공공기관 전문가 등을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차례 심의를 통해서 비즈니스 기대 성과와 대미 교역 및 투자 실적 등을 통해서 협력 가능성을 좀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었는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등의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었던 기업들 위주로 굉장히 좀 동행에 포함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분야 하나 빠질 것 없이 다 중요합니다. 정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도 이번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로봇, 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방산까지. 네네. 네, 상당히 많은 분야가 이제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이 좀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네.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다 보니 그 대상 기업들이 먼저 포함이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 미국과 관련된 연계점을 찾았을 때 굉장히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포커스가 맞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은 게임 분야는 좀 패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관련 산업은 이번에는 들어가진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전 정부에서는 게임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크게 끌어올렸다면은 네. 이번에는 현 정부에서는 그 게임과 관련된 특별한 뭐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제조업이 먼저 살아나야지 국내 그 산업들이 굉장히 좀 크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많이 포커스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사실 이제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리고 최태원 그 SK그룹 회장 그리고 현대차 회장 등 심지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총 19개사의 대표가 그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약 70%의 중소 중견기업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발이 됐다 말씀드리겠고요. 규모가 사실상 굉장히 좀 큰데 네. 이게 2003년 이후에 20년 만에 4대 그룹 총수와 6대 그 경제 단체장이 모두 참여를 했다는 것이 큰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2명이나 되는 우리 방미 이제 사절단, 경제사절단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뭐 우리 기업에서 지금 미국에 가게 되면은 MOU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미국 쪽에서는 어느 기업들이 또 참석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사실상 그 미국의 기업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좀 참여 기업을 확인을 해보니까 퀄컴도 있고 그 램 리서치, 보잉, 심지어는 로키드 마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에 그 제네럴 일렉트릭 그리고 GM 그리고 모더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테이블에 앉아야지만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결국은 이전에 그 네옴시티 왕세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 방한을 했을 때처럼 대규모 MOU를 체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네. 있고요. 사실 참여 기업마다 좀 고려를 해야겠지만은 MOU 체결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지만 체결 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연계점을 갖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한 번의 만남으로 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자, 이번에 경제사절단 방문이 글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만큼의 선물 보따리를 챙겨올 수 있을까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하세요? 사실 이게 선물 보따리를 챙겨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마음은 바람이죠. 그런데 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뭐 포인트가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미국에서 이러한 선물 보따리를 갖고 오게 된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 또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일시적으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크고요. 좀 더 면밀히 살펴보니까 최근에 이제 IRA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IRA에 결정되기 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다면 큰 효과를 좀 얻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상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라고 이미 발효가 판단되고요. 됐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차들은 예상했던 대로 다 빠졌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매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 드리겠고요. 그렇지만은 생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수혜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25년까지 이제 뭐 자동차 공장이나 뭐 그런 부분들을 미국에다 이제 져야 되는데 그 기간까지 뭐 규정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지만 사실상은 그 시간적인 유예를 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제조사나 소재사들에 대한 중국 광물 의존도에 대해서 최소화가 관건이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사실 이 지금 IRA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대두돼서 떠오르는 문제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수율, 공급망 리스트에 대한 영업 기밀 자료 제출을 좀 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엑셀 파일로 제출하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결국은 영업 기밀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시장을 좀 자국에서 키우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은 사실상 이게 만약에 이제 유출이 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타격이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초과 이익 환수 등에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또는 R&D 센터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양사 하부 조건에 따라 중국에 지금 어느 정도의 제한폭을 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도 투자 제한 가능성에 대한 어느 정도 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 사절단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 성과를 가져와야지만은 반도체 산업 리스크를 어느 정도 일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반도체와 2차 전지는 풀어야 될 숙제가 길지만은 현 정부에서 지금 방산이나 바이오, 로봇, IT와 관련된 효과 기대감은 상당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서 매우 지금 중요시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정책 로드맵이 나온 방산과 우주, 로봇. 근데 이제 우주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또 일론 머스크 쪽에서 좀 문제가 생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는 이슈지만은 결국은 MOU를 통해서 사업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제약 바이오의 경우에는 꼭 삼상만 되면은 좀 안 되는 소식들이 많았잖아요. 전통적으로. 근데 이번 부분들을 통해서 미국의 시장에 대한 레퍼런스 확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쪽이나 제약 바이오 쪽은 굉장히 좀 탄탄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IRA법,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이미 뭐 시행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반도체 관련법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나라가 꼭 성과를 받아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경제사절단 방미 후에 다음 행보가 또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이게 제일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미국에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또 트렌드가 전체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 좀 중국으로 좀 많이 넘어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점이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방미를 통해서 그 어느 정도의 확대하는 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매스컴적인 마케팅적인 부분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봐야 될 것은 사실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날 러시아와 관련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에 그 무기 지원 관련된 이슈를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뭐 사실 그런 의도로 발표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오히려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러시아도 북한에다가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네.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경고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니까 네네. 예,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좀 발언이 전해진 것 너무 같죠. 세게 나온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아니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확산들의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좀 진행을 해보겠다라고 한 거지.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무기를 지원하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워낙 이제 앞에 그 대두되는 코멘트가 민감한 코멘트다 보니까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네. 이게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부분들만 맨 처음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나라서 확인을 해봤는데 2022년 기준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무역 규모가 21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 22.6%가 감소를 했거든요. 네, 20% 이상이 떨어졌네요. 네네. 예.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은 마이너스 66% 그리고 미국은 마이너스 55%보다는 적게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대만과 일본, 폴란드보다는 더 크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감소폭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러시아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독일과 우리나라는 그 자동차 부품을 러시아에다가 이제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수출들이 끊기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대러 수출 증대가 됐는데 이게 21.6%가 자동차 부품을 좀 차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플라스틱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를 했고 합성 수지는 98%가 증가를 했고요. 신변 자파 등은 45%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체크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러시아에다 수출하는 부분들이 지금 중국 쪽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다 끊고 지금 중국하고만 교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지금 민감한 상황들인 게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수출 품목을 가지고 이제 중국도 러시아에다 수출을 하는 상황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원가가 많이 저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그쪽도 이제 산업이 많이 고도화가 됐다 보니까 제품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일정 구간은 우리나라만큼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 굳이 수출을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점이 들기는 하는데 네.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중국과의 어느 정도 교류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들을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갈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아쉬워진 상황이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대중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역대 최고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CPI 관련된 발표가 돼서 소비재 위주로 좀 많이 올라갔다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관련된 그 끈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후에는 중국도 산업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중국 쪽의 산업재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지는 지금 이 미국과의 방문이 이제 끝나면서 그 다음에 교류의 관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회복세가 될지 안 될지는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미 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니까 중국의 러시아 수출 증대가 국내 산업에 대한 연계점을 가질지는 진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러시아 수출이 86.7억 그러니까 86억 정도 되는데 이 86억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줄고 중국은 올라간 상황. 이거에 대해서 같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중국에서도 애국 소비 운동이나 제품 고도화 등을 따라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매력도가 그렇게 큰 상황들이 아니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결국은 지금 방미를 통해서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결국 리스크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풀어야 될 숙제가 더 많아졌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